안녕하세요. 실전 부동산 고고 진행의 김우연입니다. 이 3기 신도시가 발표됐을 때 시민들의 반발을 크게 샀던 이유, 또 용산과 영등포가 나날이 고공행진하는 데에는 하나의 교집합이 있습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교통, 이 철도입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기에 교통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도시를 발표하다 보니 시민들은 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날이 고공행진 중인 용산과 영등포, 다양한 호재들이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앞으로 들어설 GTX 같은 교통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집합을 이제 찾았다면 투자에 적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알찬 소식 가득 준비했습니다. 함께 해주시죠. 출발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분과 함께 시장 분석, 투자 전략, 현장 점검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부에는 부동산 미디어그룹 박대근 본부장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현재 부동산 투자 잘하고 계신 건지 본부장님께 오늘 전화로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죠. 서울전화 02-2077-6358번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본부장님과 시장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주변에 지하철역만 하나 들어선다고 해도 지가가 껑충껑충 뛰어오르는데 GTX로 많은 곳들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점검을 한번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오프닝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서울에서는 제한되어 있는 땅 내에 개발할 수 있는 부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업무타운이라든가 또는 그 대형 업무타운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교통 호재들이 큰 개발 호재로서 이런 지가의 상승이라든가 주변 지역의 그런 가치들을 높이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서울 교통 호재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메인으로 제가 가지고 온 GTX와 그리고 신안산선 두 가지의 복선 전철 같이 함께 활동을 활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2차 서울 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의 발표가 지난번에 이제 나왔었던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경전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서남권과 서북선 그리고 동북권과 동남권의 전방위적으로 서울 지역을 모든 지역들이 이제 지하철 노선 그리고 지하철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역세권을 만들겠다라는 목표 아래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경전철 사업들인데, 이런 호재들로 인해서 이 주변들이 같이 함께 움직이는,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는 이런 역할들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고 또는 조금 더 속도를 박차를 가하고 있는, 또는 아직 구성 중인, 예타 중인 이런 사업들도 있겠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제가 생각할 때 파급력이 높고 가장 높은 지역 가치 상승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서울의 대형 업무타운들을 접근시켜 줄 수 있는 수도권, 경기도권의 그런 교통 호재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22일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이제 GTX가 A, B, C 노선 중에서 B 노선은 예비 타당성이 통과가 안 됐었는데, 지난 22일 GTX B 노선의 예타 통과로 인해서 모든 A, B 노선이 이제 착공이 되거나 또는 이제 예타가 다 통과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늦게 시작을 했지만 그만큼 가장 중요한 역할, 동쪽과 서쪽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토지 보상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GTX B 노선의 그런 구성들도 같이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 더불어서 이제 신안산선,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북부 연장선을 남겨두고 있고,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서남권의 가장 큰 교통 호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올 8월 말에 이제 부분적으로 토지 보상이 완료된 곳부터 이제 공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이번 9월 9일에 이제 착공식을 필두로 해서 공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착공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좀 어떻게 보면은 광역 철도망에 있어서는 가장 큰 센세이션한 그런 역할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하나씩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TX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 광역 수도권 철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속 100km부터 200
200km까지 최대 속도가 나오는데 표정 속도라고 하죠.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가다 서다를 이제 반복을 하면서 평균적인 속도가 나오는데 그 표정 속도가 100km 이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통과하는 모든 역들이 굉장히 좀 길게 빠져 있지만 많은 역들을 정차하는 것들이 아니고 그리고 지하 40m의 새롭게 지하철을 뚫는 역할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직선화의 그런 역할들로 인해서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이제 GTX B 노선이 제가 좀 추천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역을 필두로 해서 이제 청량리라든가 용산 가장 핵심적인 구도심 지역을 지나는 이런 역할들을 가지고 있고요. 연장 구간 같은 경우에 이제 경춘선을 같이 함께 구성을 함으로 인해서 예타가 이번에 무난하게 통과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정 사업비 또한 굉장히 높으면서도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송도부터 시작을 해서 서울역까지 이제 단 30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굉장히 파급력이 굉장히 좋게 구성될 수 있는 GTX B 노선의 그런 예타 통과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고요. 신안산선 복선 전철 같은 경우에도 2024년 이제 개통을 목표로 해서 공사가 이제 막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역할 같은 경우에는 서남권의 가장 큰 교통 호재이기는 한데 가장 제가 볼 때는 이제 여의도라든가 영등포 지역 그리고 북부 연장까지 이어진다면 서울역, 용산까지의 그런 역할들이 더욱더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대 수혜 지역이 어디느냐 가장 많은 상담 전화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기도에서 서울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주는 교통 호재이기 때문에 경기도권의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물론 경기도권에 당연히 영향이 있는 지역들은 오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수도권과 서울 지역을 비교했었을 때 같은 기간 내에 올라갈 수 있는 상승폭을 생각한다면 저는 오히려 서울권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역이라든가 용산, 영등포 지역에 가장 밀집이 많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하기에는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 소형주택에 투자하신다면 효과적인 그런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도권에는 이제 소형주택보다는 조금 더 아파트라든가 이런 지역 상가들 또는 그런 인프라의 확충들을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송도 지역, 인천의 송도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통만 잘 갖춰졌다면 정말 최고의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송도와 광명, 이제 교집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 그리고 동부권에는 별내 지역의 신도시들이 가장 큰 수도권의 호재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직주 근접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직장까지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형 업무타운의 그런 확장들이 가장 큰 호재 소식으로 같이 움직이면서 교통 발달은 바로 지가의 상승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GTX 서울 최대 수혜 지역에 대한 힌트를 본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곳인지 화면 위로 가보시죠.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효창공원 압력에서 도보 8분, 2019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층수는 5층 건물의 3층이고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은 3억 9,500만 원에 잡혀 있습니다. 전세 시엔 실투자금 약 1억 2,500만 원, 월세 시엔 실투자금 1억 8,500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GTX B 노선이 지나가는 용산구가 바로 등장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바로 들어볼까요? 자, 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의심스럽게 접근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만큼 안정성과 함께 더불어서 서울의 가장 중심적인 그런 역할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 용산이다 할 수가 있겠는데 본 매물은 숙명여대 바로 인접해 있는 청파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숙대 입구역까지는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역세권 매물이고요. 위쪽으로는 서울역의 그런 다양한 노선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 아래쪽으로는 1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남영역이라든가 6호선의 삼각지 그리고 용산까지 접근성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중에서 가장 집중해야 될 노선은 서울역인데 서울역은 지금 현재 1호선과 4호선 그리고 공항철도라든가 KTX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곳에 GTX 알고 계시는 A 노선과 그리고 B 노선이 교차할 것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신안산선과 더불어서
신분당선의 그런 용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모든 광역철도망이 이곳을 다 지나간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용산 민족공원의 개발로 인해서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높은 가격의 집값들이 구성되어 있는 곳들이 동쪽으로는 한남 뉴타운이라든가 또는 남쪽으로는 동부 이촌동 그리고 서쪽으로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외적으로도 지금 그 용산역 앞으로 지금 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입지가 좋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 그동안에 이제 노후화되어 있는 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용문동부터 시작을 해서 청파동이라든가 서계동, 후암동 모든 지역들 개발들이 같이 함께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차익적인 부분의 접근성을 가져가신다면 용산은 앞으로 향후 10년까지도 훌륭하게 집가가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 꽤 오래됐습니다. 그만큼 노후화된 곳이 많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용산역 뒤편으로 이제 청파로를 기준으로 해서 국제업무지구가 구성이 되고 있는 곳인데 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서울에서 가장 중심적인 부분에 국제업무지구가 같이 함께 들어서면서 마이스 산업단지라든가 또는 전체적인 그런 대한민국의 기업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업무타운이 새롭게 구성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지 면적 56만 제곱미터 정도의 구성으로서 30조 원 이상의 규모로 사업비가 구성이 되는데 사실상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이런 부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정보라면 굉장히 높은 가격들을 또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레일의 그런 소송으로 인해서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그 주변이 정리가 돼가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신다면 결국은 지금 현재는 용산 마스터 플랜이 보류 상태지만 앞으로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서울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가도로 서울 7017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도시 재생 사업으로 구성이 같이 함께 되었었는데 이 주변이 많은 그런 환경정비 구역입니다. 그래서 노후화되어 있는 곳들을 좀 개선하고 주변을 조금 더 쾌적하고 안락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서울역의 그런 현대화 사업과 함께 더불어서 용산역까지 마스터 플랜이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서울역과 용산역을 이어주는 지상철을 지하로 돌리면서 이 주변의 환경 개선을 같이 함께 지역 발전과 함께 더불어서 이뤄내겠다. 이런 마스터 플랜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지하철 노선의 지하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역세권뿐만이 아니라 수색광명 고속철도라든가 또는 신안산선, 신분당선 그리고 GTX A 노선, B 노선이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니까요. 앞으로는 정말 이제 광역교통망으로서의 그런 역할들 충분히 받아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이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1차 단계부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유엔사 부지라든가 또는 소송부의 이전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민족공원도 미군 부대 이전으로 지금 공사가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맨하탄의 그런 센트럴파크의 그런 모습이 서울에도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19년 11월 준공 예정인 선분양 매물입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5층 중에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부에는 당연히 숙명여대의 수요층들, 대학생들의 수요라든가 직장인들이 거주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하겠죠. 주변에 많은 대형 업무타운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부분 풀옵션으로 제공되고 있는 특징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 매매 금액 이미 이 주변이 4억대가 다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주변 인프라가 아직 갖춰지지 않아서 전세가가 2억 7천 정도. 그래서 투자 금액이 3억 9천만 원 매가에 실제 투자 금액이 1억이 넘는 금액이죠. 1억 2,500만 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투자 금액 갭 투자 비용 2억 이상을 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용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월세 시에는 1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면서 실제 월세 투자 시에는 1억 8,500만 원 정도로 투자가 가능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투자처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가보시죠.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아파트입니다. 위치는 까치산역에서 도보 10분, 2019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층수는 13층 건물 내 8층 소개해드리고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7천만 원, 전세 시엔 실투자금 약 1,500만 원, 월세 시엔 실투자금 1억 2천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가치가 날로 높아지는 소형 아파트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본부장님, 정확하게 어디쯤 위치해 있을까요?
자, 신축 아파트가 조금 이제 앞으로는 희소해지고 프리미엄이 붙을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재건축, 재개발의 그런 사업 추진들이 조금 어려워지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의 그런 프리미엄, 앞으로의 그런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것이고 특히나 또 작은 평형대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사라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투룸이라든가 또는 작은 소형 쓰리룸의 아파트는 더욱더 희소해질 것으로 예상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 매물이 바로 주변 대비해서 엄청 많은 금액의 그런 기저효과를 볼 수 있는 주변에 높은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는 목동이라든가 9억대가 넘었죠. 그리고 신정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5억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는 23평형인데 지금 2, 3억대에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까치산역 2호선과 5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과 더불어서 재무폭길 지하 사업이 신월 IC부터 시작을 해서 영등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통의 호재도 있고요. 재무폭길 지하 사업은 이제 지상 공간은 공원화 조성이기 때문에 내 집 바로 앞에 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공원과 함께 더불어서 상업시설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치 상승의 그런 역할들 같이 함께 담아갈 수 있겠습니다. 자, 매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주변의 대형 업무타운까지 접근성이 영등포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상 이곳 같은 경우에는 차량으로 마곡까지 10분, 뭐 대중교통 이용해도 10분 정도 걸리는 바로 마곡 위치 내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김포공항이라든가 또는 상암DMC의 마포 업무지구들 그리고 영등포와 쥐벨리가 15분에서 30분 내에 위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홍대라든가 상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0분이지만 서부광역철도가 구성이 되면은 이제 빠르게 10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광역철도망까지 호재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개발 호재들도 분명히 마곡 주변에는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렸었던 원종에서 이제 홍대까지 이어지는 서부광역철도 호재 소식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 뭐 여의도라든가 용산 그리고 상암, 마곡, 쥐벨리 모든 것들이 잠재적인 업무타운이 더욱더 확장될 수 있는 기대 가치가 있는 곳들입니다. 이미 뭐 마곡 같은 경우에는 16만 명을 기록할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그런 중기업부터 시작을 해서 대기업들이 계속 IT 산업과 함께 더불어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쥐벨리도 이제 국가 산업단지와 그런 구성과 함께 더불어서 상암DMC의 수색 증산의 그런 확장들 그리고 영등포 용산의 마스터 플랜들이 같이 함께 나오고 있는 바로 그 교집합 내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재물포길 지하 사업은 여의도와 영등포를 굉장히 띄워줄 수 있는 집가를 올려줄 수 있는 호재이지만 사실상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집값이 올라간다면 그 파급력은 바로 목동이라든가 양천구, 강서구, 화곡동 이 라인까지도 같이 함께 더불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이제 인터체인지로 들어가서 여의도까지 접근성이 더욱더 좋아지는 교통 호재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적인 부분들 2022년 개통 예정과 함께 더불어서 선투자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건물 특징 중에서는 일단은 단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제 60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아파트인데 소형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주변 대형 아파트, 뭐 신정 뉴타운을 필두로 해서 단지형 아파트들 가격이 움직이면 같이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이나 도생과는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 투룸 아니라 쓰리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거주의 목적으로 쓰리룸에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임대 목적으로 소액으로 투자해야지 하시는 분들은 투룸을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 에어컨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붙박이장이라든가 냉장고 모든 브랜드가 다 들어가 있는 정말 내노라 하는 브랜드가 들어가 있는 그런 옵션들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임장 활동하실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아파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공간이라든가 구성들 인테리어가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매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3평형 신정 뉴타운이 5억 5천 지금 현재 호가 실거래가 구성되어 있는데 2억 7천만 원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쓰리룸 같은 경우에는 3억 중반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변 대비해서 2억 정도 낮게 평가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신축 아파트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전세가 굉장히 강세인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억 5,500만 원 보증금 구성을 하신다면 실제 투자금액 단 1,500만 원의 신축 아파트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세 시에도 80만 원 정도 구성을 하시면서 대출 받으신다면 실제 투자금액 1억 2천만 원 정도의 투자 금액이 가능합니다. 가져오신 곳 이야기 마저 들어봤습니다. 아쉽지만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박대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